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확인할 지표들 많이 있고 또 미중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와중에 여러 교육국들과 협상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좀 확인할 게 많네요. 네. 예. 어제 정민이크가 그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운전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다고. 네네. 예, 그 얘기가 러트닉 상무장관이 폭스뉴스 나와서 인터뷰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관료들이 스코틀랜드까지 자기를 만나러 쫓아오고 네, 그렇게 해서 맞아요. 예. 애쓰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문제는 운전석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서 이제 관세 부과 유예한 거 8월 12일 날 돌아오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유예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최종 결정은 그가 한다. 그러니 모든 게 지금 이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참 재밌네요. 아까 우리 임선우 캐스터가 우리 글로벌 비즈에서 보잉 소식 전했지 않습니까? 네. 6년 만에 최대 매출. 네. 그리고 요즘 우리 들리는 얘기는 전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제안하는 것들이 우리 그러면 보잉 여객기 구매할게 하는 게 벌써 몇백 대가 이렇게 쌓이지 네. 않습니까? 주가가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면 보잉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오히려 며칠 전 4%. 어제는 4.37% 오히려 급락을 했네요. 그래서 참 주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아마 보잉 차트 언제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은 이 주가라는 게 무슨 실적이 어떻고 뭐도 하지만 결국 보면은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의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2019년에 보잉 최고치 때 2019년 3월에 446불이었습니다. 그거 딱 1년 후에 코로나 터졌을 때 89불까지 갔거든요. 네. 1년 만에. 네. 그러니 80% 빠진 거죠. 그때 89불 대비 지금 226불 종가 같으면 또 154% 상승이긴 합니다만, 그러니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안 사고, 많이 빠졌다, 심하게 빠졌다 싶을 때 사면은 그 회사 잘 몰라도 대충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 싶어서 안 샀더니 더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예외 없는 법칙 없다. 맞네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어디를 보고 우리 정민앵커 더듬이가 생겼다 그러시지? 별로 화면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더듬이 없앴어요, 지금. 더듬이 없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요. 예. 오늘 누가 나오신 날이더라?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네.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 7월 30일. 오늘 내일 하면 이제 7월도 끝나고 8월로 갑니다. 지금 한참 휴가 시즌인 것 같은데 아침 출근길에 그쵸. 도로도 조금 보면 덜 붐비고. 예. 네. 다음 주가 제일 피크죠. 다음 주가 피크겠죠. 예, 예. 네. 월가도 어떻게 보면 지금 휴가 시즌 아닙니까?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에 어느 순간부터는 월가도 이게 뭐랄까요, 그 휴가 시즌이라는 것이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무색해졌죠. 예, 또 재택근무들도 꽤 늘었고, 아하. 네. 그러면서 좀 요즘은 역으로 말하면 24시간 또 그 주 7일 24시간 또 근무 환경 이렇게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은 적어도. 지금 여의도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네요. 1188설 해가지고 11월부터 우리 KRX 거래소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슬슬 도는 거 보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188설. 11. 11월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오후 8시까지 네. 우리 거래소도 1188설. 설. 설. 네네네.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 좀 사람들이 주식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저녁 먹고 가족들하고 좀 시간도 보내고 운동도 하고 찌려야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까? 아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대체 거래소 통해서 거래가 꽤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또 나오나 그런 얘기도 보긴 또 하네요. 나오나 보네요. 예. 뉴욕장 지금 한번 좀 진단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뭐 모닝베리스도 더 간다 쪽하고 이미 고점이다. 뭐 썰이 막 분분한데. 네.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향후 3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향후 3일. 네.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말씀 주신 대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금 현재 주가 그러니까 전 2월 달 최고치를 뚫고 지금 위로 올라와서 2000년도 이후에 가장 그 소위 평균 그 주가가 가장 장기간 상승하는 그런 기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주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모든 게 잘 될 거야 주가. 현재의 주가 수준은. 현재의 주가 수준은. 네. 무슨 문제도 다 해결하고 잘 될 거야 주가. 그 문제는 없을 거야 주가.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향후 3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가 네. 이제 그러니까 향후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일단 단기간에 많이 쏟아져 나온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들이 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올 거다라고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거꾸로 말하면 이제 거기서 뭐라도 좀 삐끗하면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버무러지면서 뭐 블룸버그든 파이낸셜 타임즈든 아마 오늘 아침 헤드라인들을 보시면 다 향후 3일이 엄청 중요하다. 네. 이러한 헤드라인들이 되게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FOMC 결과 어찌 나오던 간에 시장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된다가 더 올라가야 맞는 것 된다. 같습니다. 가야 그리고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 사실은. 사실은. 예, 예. 뭐 사실 다들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적어도 최근 십몇 년간은 그냥 이퀄이지 않습니까? 뭐 등치시키고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애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금이라도? 뭐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틀 전인가요 봤잖아요. 그 주말 동안 봤나요? 그 뭐냐면 드디어 트럼프가 연준 그 공사 현장에 나타났었지 봤었죠.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확실히 등치가 트럼프가 훨씬 더 지금 그렇죠. 나오네요. 화면 나오네요. 예, 둘 다 확실히 근데 트럼프가 이게 부동산 업자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하이브가 좀 어울리는 안정모가 어울리는 느낌이고 파월은 좀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예. 진짜 헤비급하고 벤턴급 수준이네요. 벌써 피지컬이. 그리고 뭐 보일지 모르는데 등 한번 툭 치고 네. 금리 인하밖에 내가 바를 게 뭐가 있냐 이제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여기 공사 내용 가지고는 뭐 적어도 자르지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코멘트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화면에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봤던 가장 큰 거는 금리 인하 잘하면 이번에 설마 못해도 할 거다라고 시사를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압력을 주려고 사실은 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최근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파월이 이제까지 했던 언급을 놓고 보면 인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페드워치들 그리고 미국장 보는 이코노미스트들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날짜가 겹쳤는데 연준 FOMC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무부 이제 분기 펀딩 발표가 나오잖아요. 예, QRA에 발표하죠. QRA 발표하는데 예. 여기서 지금 대충 드러난 거는 엄청난 규모의 국채 발행이 이번 3분기에 이루어질 것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5천억 달러 이상을 예, 발행할 5천. 거다만 말씀드렸죠. 시장이 부담 안 될까요, 그거? 부담되죠. 네, 당연히 부담될 거고 그거를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2년물 미만 네. 단기로 대부분 발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과연 그것을 지금 그 소위 RRP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 레포 펀드 규모가 지금 1,500억 불 뭐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줄어 있는. 많이 줄었죠. 이게 한때는 2조 달러까지 2조 달러 갔었는데 넘었었죠. 예. 과연 이걸 흡수할 수 있을까? 이미 MF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꽉 차 있는 시장에서 그 추가 발행을 과연 누가 소화시킬까 해서 고민들이 분명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기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기물로 가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이제까지는 단기물 소화에는 큰 이슈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규모가 발표되고 났을 때 향후 이제 3개월간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그 경매가 있을 때마다 소위 금리가 좀 더 우상향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는 분명
채권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경계감이 있는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밤에 이제 440억 달러 7년물 있었잖아요, 국채. 그거 이제 다행히 잘 또 괜찮았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0년물이 좀 떨어지고. 네네.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다른데, 그때. 예, 흐름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것이 대규모로 나왔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소위 그 보충 레버리지 비율도 낮춰주고, 그것도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소위 지니어스 액트 통해 갖고, 소위 암호화폐 갖고 있는 데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시키면서 국채를 좀 더 많이 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엮여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그 베센트가 마련한 이 두 가지 안이 저 대규모 발행을 잘 소화할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큰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온 뉴욕장에서 개별 종목 흐름 중에 뭐 유나이티드 헬스가 한 7%대 하락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쪽 어쨌거나 유나이티드 헬스 쪽은 미국의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까지도 감안했을 때 뭔가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노보 노디스크 21%, 일라이릴리 5% 이거는 이따 저희 뭐 하모니 시간에 한번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송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UPS야. UPS. UPS 주가가 하락하고 UPS가 이렇게 조금 실적 전망을 자신 없이 내놓는 거는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우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미국 내에서 그 예. 소위 그 물류하고 예. 시장의 주가하고 좀 그 괴리된 지가 좀 꽤 됐어요. 한 몇 년. 괴리된 지는? 네, 한 몇 년 정도 됐는데. 네. 어쨌거나 좀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그래서 페덱스 주가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열심히 페덱스나 뭐 드려라. UPS나 같은 예. 맥락이죠.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확실히 현재 주가 수준과 네. 실물을 대변하는 페덱스나 UPS 주가가 상당폭 떨어져 있고 또 UPS나 페덱스 주가가 전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시장은 이미 전고점을 다 뚫고 갔는데 예. 지금 이제 시장 실물을 나타내는 것들은 전고점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기속적으로 좀 아래로 좀 그러니까 레벨 다운이 계속 실적 발표 때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맞춰줘야 되잖아요. 실물이 예. 따라 올라가주거나 예. 아니면 현재 주가가 너무 과하니까 뭐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 국면으로 점점 좀 몰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향후 이제 이번 주 3일 동안 포함해서 앞으로의 그 실적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어찌됐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보니까 외국인들도 매수를 나타내주는 상황이었고 3,230선. 이게 4년 만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국내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이제 스마트 머니화 되면서 네. 어느 수준 오면 일정 부분 알아서 이제 이익 실현도 하시고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상황 파악해서 또 다시 들어오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완급 조절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최근에 보면 뭐 최근에 이게 이제 고점 다 온 거 아니냐 걱정들을 하시는데 적어도 수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꽤 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그전에는 말로만 소위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로만 좋다 했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머니톡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뭘 사야만 의미가 있는데 사들어오더라. 그래서 매일매일을 보면 뭐 얼마 샀다, 뭘 팔았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누적으로 합쳐보면 5월, 6월, 7월 지금 차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7월 한 달은 지난주 말까지일 겁니다. 저게 30억 달러가 넘어서서 5월과 6월 합친 것보다 7월이 더 많아졌어요. 예.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국내 개인들이 지금 뭐 틈만 나면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려고 예탁금이나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긍정적이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은 지금 B2 걱정이 되게 좀 심해졌는데 사상 최대 수준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갖고 왔는데 신용잔고하고 지금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 선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를 예탁금으로 나눈 비중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우측에 3% 정도까지 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2021년도 6, 7월 피크 때는 한 44%까지 갔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과거 최근 한 3년, 5년 사이의 최고점에 비해서는 좀 버퍼가
여력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B2 걱정들을 하지만 전체 우리 시장 규모나 현재 상황, 예탁금 규모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여력이 좀 더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전고점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급 상황에서는 상승 탄력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상당히 좀 좋은 환경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제 국내 증시는 어찌됐건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맞습니다. 예, 네. 미국 뉴욕은 어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M7 주요 기술주들 흐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와서 예. 말씀드렸던 것이 M7들이 좋긴 좋은데 네. 이익도 잘 내고 하긴 한데 예전만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게 한번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차원에서 M7의 이익 증가율이 네. 2023년도, 24년도는 나머지 493개에 비해서 하늘색에 비해서 짙은 파란색이 그 막대 그래프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증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부터 해서 향후 한 1년간은 놓고 보시면 나머지 493개하고 키 높이가 이제 별로 격차가 예. 별로 안 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M7이 좋긴 좋은데 나머지에 비해서 정말 좋은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M7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졌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M7의 지금 이 그 소위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이익에 비한 PER이 28배 정도입니다. 많이 올랐을 때 35배까지 갔긴 했지만 네. 여전히 비싸요. 28배. 왜냐하면 시장의 S&P 500이 22배니까 네. 28배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M7하고 나머지들을 놓고 보면 나머지가 한 18배, 19배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93개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프리미엄을 받는다. 보통 이 PER이 높은 회사들은 나머지에 비해서 높게 받는 이유는 이익 성장이 훨씬 높아서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앞에 봤잖아요. 이익 증가율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논란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이번 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내일 있을 애플하고 아마존의 실적 4개가 이제 뭐 메이저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 플러스 하나 더해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텐데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최대 엔비디아의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진 이번 실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M7 전체가 서로가 물고 있어서 상당히 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끄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가져오신 자료 중에 이게 있네.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만든 그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하고 기금 내역 겹친 그게 나오는데 저도 이거 월요일 날 오후에 미국 시장의 유동성 아직 풍부하다 하는 그 근거로 이걸 갖고 왔는데 무슨 내용을 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우리 재정 적자 많이 나는 게 이자 비용이 많아서 부담인데 금리 낮춰라. 네네. 이게 금리가 좀 높아갖고 우리가 지금 재정 적자가 많이 나는 거야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였는데 연준 입장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연준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빚내는 게 연준이 빚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행정부하고 의회가 빚을 낸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내가 돈을 많이 빌려서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너희 때문에 연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약간은 뭐랄까 아전 인수격 해석인데 네. 연준에서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시카고 연은에서 말씀 주신 대로 국가 금융 상황 지수란 걸 주간 단위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단기 자금 시장, 그러니까 자금 시장이 잘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돈이 지금 빡빡한지 아니면 돈 빌리기 쉬운지를 표현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수치가 낮으면 그만큼 돈 빌리기도 쉽고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동성이 풍부하다. 예. 위로 올라가면 유동성이 부족하다. 빡빡하다. 네, 이렇게 돼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왼쪽으로 이제 아마 그래프를 제가 땡겨 왔었는데 그게 이제 안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현재의 수준이 이 레벨이 언제 수준이냐면 제로 금리 때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2022년 3월인가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1, 2월 수준까지 지금 완화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는 4.5에서 우와 우리 너무 비싸게 돈 내는 거 아니야? 이자 내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적어도 시장의 그 자금 융통 상황 자체는 제로금리 수준으로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할 일 잘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증거가 된다. 또 거꾸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주시장은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풍부해서 주식시장이 간다. 금융시장 조건도 저렇게 보면은 완화적이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주식이 유동성의 힘으로 간다. 이해가 되면서 같은 논리로 아니 돈 많으면 집값도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택 가격 지수는 좀 요즘 들어 계속 집값이 조금씩이라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잠재적인 전도 위험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사실은 미국의 집값은 2008년도 이게 사실 집값 때문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모기지 사태였고. 예. CDS 네,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이 짙은 파란색 선이 녹색 선이 실질 주택 가격입니다. 2008년도 최고점보다 지금 현재 수준 비교해 보시면 더 높잖아요. 그렇겠죠.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일단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비싸다. 그런데 통상 이거 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집값이 비싸지려면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려면 뭘 하느냐? 이걸 다 생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고 다들 뭐 모기지로. 예, 다 우리도 예. 주담보대출 받아갖고 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노란색 선이 주담보대출 신청 건수 이게 인덱스인데 보시면 같이 움직이다가 2020년 이후에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어요. 지금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안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빚을 안 빌리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사도 안 가고 그냥 살고 있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거죠. 지금 상황 자체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다. 지금 상황 자체는. 네.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문제다 볼 수도 있고요.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더 보면 금리가 너무 비싸서 지금 못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 얘기도 합니다. 네. 좀 이래서 좀 주택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움직여.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괴리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합쳐져야 되는데 지금 실질 주택 가격 레벨을 보면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2008년도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양쪽이 중간에서 만나는 흐름이 좀 발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가 그것이 조정되는 과정이 사실은 이게 주택 시장이 제일 후행적이잖아요. 예. 미국의 경기가 확실히 거의 끝물에 와 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어쩌면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또 다른 이제 고민거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용 잔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미국 쪽은 어때요? 미국은 이렇게 표지만 이제 뭐든지 다 팔아서도 사고 있다. 지금 주식을.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지금 시카고 연은의 예. 그러한 금융상황지수 유동성 엄청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제로금리 시대. 예. 그것을 반영해서인지 모르지만 미국 개인의 신용잔고가 아까 우리가 봤던 비슷한 예탁금 대비 레벨을 보시면 2021년 말 최고점 수준에 비해서는 V자로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가정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6월 기준으로 신용잔고의 절대 레벨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까지 왔거든요. 7월 나서 더 높을지는 좀 봐야 될 텐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빚내서 투자를 엄청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개인들이 두 번째로는 우측에 보면은 레버리지 롱과 그다음에 레버리지 숏 ETF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차트를 또 한번 열어봐 주시면 지금 레버리지 롱 차트가 지금 노란색 선인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신용잔고의 흐름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하하.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2011년에 막혀갖고 신용 빌려서 레버리지 ETF 투자 못 하잖아요. 지금 증거금 예. 100%까지 묶어야 돼서 예. 못하게 막았는데 미국은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빚내 갖고 레버리지까지 투자하면 곱하기 되는 거잖아. 하하. 그럼 엄청나게 현재 미국의 레버리지에 많이 걸려 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급반등할 수 있었던 엄청난 원동력이 됐을 수 있는데 역으로 충격에 되게 취약한 또 시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빠지면 또 심하게 빠질 수도 있는 상당히 그만큼 지금 미국의 레버리지가 많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229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 예상됩니다. 802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2,2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263,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07만 9천 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1.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2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기아가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5,600원. HD현대중공업이 1.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조선주들 많이 올랐었죠. 오늘 조선주 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네요. 호가가 46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3% 반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6만 2,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8% 하락 예상됩니다. 페트론이 오늘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위고비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페트론, 지금 호가에서는 2%가량 약세가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원, HLB가 1% 하락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이 2.3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22만 5천 원.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1%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레인보로보틱스 보합 예상됩니다. 그런데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는 각각 주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는 5분가량 남았는데요. 일단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오전에는 보합권 정도 예상되고 장중에 보면은 방향을 잡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어제만 해도 외국인 네. 수급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습니까? 개장 초에 외국인들이 네. 팔고 개인 매수 이러는 와중에 지수가 막 밀리고 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외국인들이 또 사니까 엄청나게 사버렸잖아요. 맞아요. 현선물할 것 없이. 이제 정민이는 노보노디스크 발음 진짜 너무 순하게 잘하시네. 노보노디스크요? 예. 저는 처음에 저거 잘 몰랐을 때 네. 노보노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지금 노보노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노보노디스크네. 네, 노보노디스크. 예. 아 근데 그 띄어쓰기도 아주 절묘하게 잘하시네. 역시. 야, 이 자리에서 16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16년이면 몇 살에 시작하신 거지? 네. 네? 근데 아니. 저기 송 대표님. 네. 아까 미국 개인들이 주로 그런 것 같은데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동시효과 때문에 마저 못 봤습니다만 준비하신 차트 중에 그 다음에 약간 으스스한 차트가 있네요. 네. 이게 결국은 지금부터는 소위 이제 위험 관리가 좀 네. 특히 미국장 중심으로 좀 들어갈 때가 됐다. 미국장 중심으로 네, 위험 그리고 관리. 미국이 만약 혹시라도 흔들리면 우리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소위 계절성을 보여주니까. 예. 그러니까 변동성, 빅스 지수, 빅스. 공포 지수 예. 다양하게 불리는데 이것도 계절성이 있다. 보면은 차트가 상반기에도 살짝 약간 무슨 쌍낙타등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러니까 1, 3월 좀 올랐다가 조금 밀렸다가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우상향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는 좀 빠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이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경우는 보통 그랬다가 11월부터 다시 이제 쭉 우하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게 지금 짙은 회색선이 1990년부터 작년까지니까 한 25년 평균 차트고 이 중에 좀 심했던 2008년하고 2020년 제외하고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약간 세리 메이의 또 결과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과 11월부터 그 다음 4월까지의 6개월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보통 11월부터 4월까지가 5월부터 10월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앞선 6개월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는 건데 예. 변동성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짙은 붉은색 선이 올해 차트인데 올해 사실은 4, 5월 달만 제외하고 나면은 흐름 자체는 과거의 평균적인 계절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계절적으로 우상향하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지금 주가가 매우 높아요. 첫 번째로. 어허. 그다음에 이걸 또 심지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용감하게 빚내서 어마어마하게 역대급으로 투자를 같이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사실은 호재에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악재에 좀 더 민감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부터 2, 3개월 정도는 위험 관리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과거의 패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사실은 저 지금 겹쳐놓은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이미 2025년에서도 빅스는 살짝 이제 고개를 들만한 시점을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더 저점을 낮추고 있으니 아, 시장이 지금 뜨겁긴 뜨겁구나, 미국이. 그게 아까 봤던 엄청나게 빚을 내고 있는 비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식 열풍으로도 또 나타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식이 또 재밌는 게 보면은 뭐 아웃도어니 뭐 아마 이미 언급드린 네네. 오픈도어. 예, 오픈도어 뭐 그다음에 콜스. 콜스 뭐 네. 크리스피 크림도 있고. 맞아 크리스피 크림 뭐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을 합쳐 보면 뭐냐면 적자가 많이 나거나 꽤 오랫동안 CEO가 자주 바뀌어 문제가 돼갖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많거나 네. 이런 그러니까 뭔가 문제적 그 기업들 예. 주가에 이제 소위 우리가 2020년 21년도에 으쌰으쌰 해갖고 그때 게임스탑 무슨 AMC 엔터테인먼트 예. 이런 데들 한번 띄웠던 것처럼. 예, 뭐 그런 것 그때보다는 지금 짧고 굵게 이제 하고 있지만 역으로 보면 그만큼 시장이 과열돼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펀더멘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카지노성에 가깝죠, 사실은. 당일날 그냥 모든 걸 해결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그냥 2배 났다가 80% 빠졌다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상당히 갖추고 있는 상황인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관세도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라도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락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달러. 예.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으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무슨 뭐 미국의 프로야구에서도 나왔다고 그러고 뭐 18월 끝날 때까지 뭐 골프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 맞아요. 예.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제가 관세맨인데 질문을 하고 답을 개장하고 좀 네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3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뭐 FOMC 결과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겠다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면서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간밤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 다시 한번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 출발이네요. 3,233, 코스닥도 강보합권이죠. 80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 출발이네요. 지금 77,000원, SK하이닉스가 0.7% 상승합니다. 26만 4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4% 떨어집니다. 386,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내림세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 떨어집니다. 98만 7천 원이고 현대차가 0.6% 하락합니다. 21만 7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권이고요. KB금융이 0.5% 올라갑니다. 11만 1,900원, HD현대중공업 0.3% 상승이죠. 47만 4,500원, 기아는 보합권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나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1.8% 상승이네요. 지금 현재 46만 5천 원, 그리고 46만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으로
11만 100원이고요. 펩트론 소폭 하락합니다. 29만 7,500원. 에코프로도 올라갑니다. 5만 100원이고 HLB가 1.5% 하락합니다. 4만 8,25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가 떨어지네요. 지금 현재 22만 7,500원. 파마리서치도 1% 약세고요. 레인보로보틱스 하락합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는 0.3% 올라가고요. 에이벨바이오 7만 8,300원으로 0.5% 오름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제 정유주, LPG 이쪽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SOL이 2.6% 상승합니다. 62,800원. SK이노베이션도 1.8% 상승 중이고요. GS도 오름세고 한국석유 9%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100원 선 그리고 흥부석유도 6%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유가가 WTI 서부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3.7%가량 올랐거든요. 지금 70달러에 육박하다 보니까 지금 정유주들 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흥부석유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에너비스 4.8% 오름세고요. 극동유화도 1.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오늘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어제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은 일부 또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HD한국조선해양이 1.8% 오름세고요. 세진중공업 3.8% 상승합니다. 그 밖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미포는 지금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AI 쪽 챗봇, 챗GPT 관련주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마음 AI가 15% 급등합니다. 지금 솔트록스도 1.9% 상승 중이고요. LG CNS도 1.5% 상승,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6% 강세고요. 폴라리스 AI도 2% 올라갑니다. 그 밖에 카카오도 1.79% 상승세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1.3% 상승, DI도 2% 올라갑니다. 셀바스 AI도 1.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 어제도 시간외에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 지금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리튬 포어스도 26%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1644원 선.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도 12%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엠텍도 12% 강세입니다. 1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앙첨단소재 7% 오름세고요. 미래나노텍, 세비캠, 강원에너지, 미래산업 다 올라갑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가 가장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보이다시피 포스코엠텍, EV 첨단 소재도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1,184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863억 원, 26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억 원, 6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는 오늘 보합 출발이네요. 1,39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네요. 예. 그러네요. 예,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죠? 네. 덤비지 마라 하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요일마다 이 정치 타임에 나와주신 우리 송대경 대표님의 저 신중한 뷰를 이렇게 제시하시는 게 꾸준히 이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랠리에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콜을 하셔도 안 됩니다. 네. 이 역설은 시장에서 꽤나 유력해요.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들 중에 약간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기로 톰리 같은 분은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송 대표님이나 뭐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유가 갑자기 이제 시장 가나 봅니다. 이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는 네. 작년 그러지 마시라니까 대표님. 겨울부터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해온 것 같은데 네. 혹시 얘기를 못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서 아까 이제 트럼프 이제 관세 정책과 관세. 관련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예.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우리가 관세 올리면 네. 다 해외에서 수출업체들이 관세 낼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거 그때 따박따박 받아갖고 그거 갖고 따박따박. 예, 받아가지고 우리 재정 적자도 메꾸고 이번에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좀 남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저소득층한테 이거 현금 좀 뿌릴까? 뭐 이제 이 얘기까지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난주부터 지금 글로벌 IB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지금 관세가 100이 있으면 수출업체가 내는 거는 20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80을 미국 내에서 낸다.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내는데 그 80을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그중에서 65 정도는 기업이 내는 것 같고 네. 15 정도를 소비자가 내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2대 8로 나눠지고 8을 미국 내에서 지금 기업들이 일정 부분 마진을 희생하면서 내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따지면 미국 내에서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저쪽 주머니에 넣는 이런 형국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계산한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의 그 관세 부과 전 수입 가격이 적어도 만약에 관세를 감안하고 그 수출 업체들, 우리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면서 관세를 감안하면 깎아줘야만 거기다 관세 붙여서 그냥 가격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중국이 살짝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안 빠졌어요. 결론적으로는 수출 업체들이 수출 가격을 미국 입장에서 수입 가격이 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관세가 더해졌는데 소비자가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자기가 마진을 좀 줄여서 출시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조금 올려서 소비자한테 넘기거나. 그래서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거와는 달리 사실은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M7 같은 데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중소나 작은 데들을 다 포함하면 상당히 좀 뭐랄까 마진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어찌 보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반기로 했을 때 미국의 기업들의 전체적인 중소형주들이나 또는 또 아까 493개나 이쪽에 그러니까 이익이 과연 기대만큼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분명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환율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네. 예. 지금 뭐 다들 거래하느라고 바빠서 딜러 중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은 없겠지만 저는 진짜 모처럼 한번 뷰가 서네요. 저보고 지금 포지션 잡으라면은 유로 앤 숏을 치고 싶어요. 유로 팔고 유로? 엔 사는 거. 네네네. 충분히 플레이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플레이해 볼 네네. 엔화가 상대적으로 너무 좀 저평가돼 있죠. 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어제부터 시동 걸린 것 같은데 유로가 많이 이제 약해지면서 특히 달러도 달러지만 엔에 대해서 이제 급하게 약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내일 어차피 또 BOJ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에 항상 7월 달은 둘이서 사이좋게 FOMC하고 BOJ가 같은 날 다 같은 날. 예, 발표하고 이제 휴가들 가려고 예. 둘이 짠 것 같은데 예. 누가 누구를 쫓아간 건지 모르겠지만 예. 서로 이제 합쳤습니다. 근데 BOJ가 좀 더 빠르죠. 그렇죠. 그러고 다음날 하는 거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OJ 쪽이 일단은 지금 이제 참여 선거도 끝났고 네.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을 변수는 이제 일단은 다 해소가 됐으니까 지금 원래 저 우측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 뭐냐면 금리를 언제 인상할까? 저쪽은 계속 인상하는 기조잖아요. 예. 인상할까에서 제일 많았던 게 내년 1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올해 10월인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올 10월에 금리 인상한다고 아마 7월 달에 분위기를 풍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근데 우리가 이걸 열심히 보는 이유가 일본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또 한 번 좀 더 불을 지르지 않을까라는 걱정.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일본의 목표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였고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국가였으니까. 예. 근데 그게 너무 성공을 잘해서 최근 38개월 동안 물가 목표인 2%를 38개월째 넘어서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일본 자민당이 양 선거에서 다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20화가 언제 빠져나오냐의 문제이긴 할 텐데 어쨌든 BOJ 입장에서는 트렌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의 장기 금리가 우상향하는 방향의 코멘트들이 나올 가능성. 그걸 어쨌든 관리는 하려고 할 텐데 시장은 상당히 최근에 그 일본의 장기 금리에 대해서 의외로 공격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FOMC도 중요하지만 BOJ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일본의 장기 금리의 흐름이 전 세계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유는 전 세계의 글로벌 유동성 공급자는 넘버원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8월 5일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그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막 시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리를 올려버렸었고요. 예, 이번에는 이번에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를 예. 올리는 방향으로 주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샥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네. 적어도 일본의 장기 금리가 그러니까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일본의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돼 있는 특히 미국에 투자돼 있는 네. 자금을 환류시키는 다시 되갖고 오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인 것만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대표님 어떻게 뭔가 좀 특별히 해주실 말씀 있나요? 어제 이제 갑자기 나온 용어가 마스가 미국의 제조업을 갖다가 이제 위대하게 그걸 우리 조선업. 정부에서 네. 했는데 지금 어제부터 이제 갑자기 나온 얘기가 군산에 그 왜 조선소 지금 거의 뭐 놀다시피 하고 있는 그 조선소들이 MRO 전용 야드로 재편될 수 있다. 즉 그쪽에서 이제 미 군함 같은 걸 갖다가 수리 보수할 수 있고 군산이라는 위치는 진짜 중국 바로 코앞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쪽에서 미국에 제안했다면은 상당히 큰 카드 아닙니까? 혹시나 이 기사들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MRO라는 거는 웬만하면 잘 외부에 안 맡기잖아요. 외부에 예. 그리고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지금 상업 그 소위 그 배를 만들 수 없는 군함도 마찬가지지만 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사실상 조선업 자체가 그냥 폐업 상태지 않습니까? 예, 너무 오래 그 바깥에다 맡기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국내에서 그 작업자 못 구하니까 동남아에서 인력들 수급해갖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미국이면 미국에서 아마 조선소 배지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네. TSMC도 마찬가지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는 군산에 맡기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거고요. 아하. 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 만들어서 거기서 배를 만들 수 있게 해다오가 사실은 아마 미국의 요구일 수도 그게 가장 궁극적인 거 하기야. 아니겠습니까? 지금 웬만한 것들은 그 사이에 미국이 한 30년, 50년간 잃었던 그런 네. 자신의 제조업 능력을 갖고 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키지를 낸 게 마스가의 가장 큰 것이 우리가 가서 조선소도 져주고 우리가 기술도 제공해 줄게. 기술 플러스 예. 너희 돈 요즘에 재정 딸린다며 예. 우리가 돈도 빌려줄게. 오. 그 금융 패키지까지 예. 같이 예.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어찌 보면 야 우리가 다 퍼주는 거 아니야 걱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역으로 조건만 잘 맞추면 우리가 거기 일본의 군함이나 저걸 담보로 갖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장땡이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으로 이거는 역제안은 상당히 잘 된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럴 때 미국의 이게 또 이름도 결국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트럼프스러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뭐랄까 트럼프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뭐 최후도 좀 더 끌어내려고 하겠지만 상당히 뭐랄까 우리 관세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쪽도 좀 보시나요? 비트코인이요? 예. 예, 어떤 것 때문에 또 네. 아니 왜 그 관세 협상 얘기 나오면은 또 이제 비트코인도 시세 내고 또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오히려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이제 경쟁 관계 있고 둘 간에 어쨌든 올해 사실 수익률도 보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 암호화폐의 최대의 사실은 기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엄청 커지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민은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경계감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위 혜택이 뭐냐를 네.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그 지니어스 액트가 퍼졌을 때 가장 먼저 주가가 빠진 데가 어딘가를 보냐면 네. 비자 마스터 같은 데들 빠졌죠. 그랬죠. 그 다음에 맞아요. 해외 송금 업체들 주가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쪽 분야가 뭐랄까 좀 전환될 수 있겠다.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기대를 하는데 네. 또 거꾸로 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만 들여놓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 안에 그 소위 그 담보로 잡는 게 대부분 미국 국채잖아요. 국채죠. 네. 예. 근데 미국 국채는 소위 금리 변동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예. 그 금리 변동성 때문에 정말 좋은 회사 은행이 파산한 걸 우리가 2년 전에 봤죠. 실리콘밸리라고. 예. 네. SVB.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안에 담보로 미국 국채를 담는 것 자체가 실리콘밸리가 사실 흑자 부도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수도 예. 있다.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자세에서 특별히 얘가 이자를 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뭐 가격은 훨씬 더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과연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기존에 뭘 바꾸고 뭘 어떠한 리스크를 안는 건지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우리 송 대표님은 바둑 기풍으로 치면 이창호 구단이죠.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두들겨보고. 제가 늘 했습니다. 얇고 길게.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